지역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계속되면서 여름철 건강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육서울병원 최명섭 원장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선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육서울 부산병원의 원장 최명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이 유익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삼육서울병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8년에 개원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우선 병원 설립 배경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육서울병원의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8년 제7회 예수 재림교 의료 선교사인 러셀 박사가 평안남도 순안에서 단돈 20불짜리 오두막을 빌려서 구입해서 조선 땅에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온갖 전염병들을 치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로 이사 온 것은 1936년에 이전하여 동대문구의 제1호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였고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들과 함께 온 기독교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애국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은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미션 병원입니다. 올해 개원 112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육서울병원은 의료 역사의 한 축을 쏘은 역사가 길고 이 나라에 이바지한 큰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삼육서울병원은 현재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삼육서울병원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500병상의 중경 종합병원입니다. 100여 명의 의사와 400여 명의 간호사를 포함하여 10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과를 비롯한 다양한 진료과에서 전공의 교육을 실시하는 수련병원이기도 합니다. 배봉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 병원이 5만 6천 평의 부지에 병원의 본관을 비롯해 생활의학연구소, 산후조리원, 120병상의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유자원, 장례식장인 추모관, 치과병원, 삼육보건대학 등 의료와 복지가 그리고 교육에 연계된 의료복지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삼육서울병원에서는 주요 질환센터와 또 건강검진도 활발히 운영하고 계신데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병원의 24시간 심혈관 센터, 연간 한 4만 건 이상의 내시경 검사와 조기암, 내시경 수술까지 시행하는 소화기 내시경 센터, 또 투석혈관 센터를 갖춘 인공신장실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 있는데 이 모두 학회가 주관하는 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대장암, 유암, 급성기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뿐만 아니라 관성동맥 우회술, 폐렴, 혈액투석, 마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각종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건강검진 또 이렇게 운영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좋은 평가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그 의료 활동을 해주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원장님, 삼육 서울병원은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그 생활의학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주요 사망 원인의 만성 질환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생활 습관 질환이라는 것이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80% 정도, 암의 40% 정도는 주로 음식,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생활의학연구소는 생활 습관 교육과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성 질환자들의 질병의 예방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활의학연구소에 저희들이 특별히 가정의학과, 심장내과, 신장,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양과, 운동치료사, 상담사, 생활습관 전문의,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다학제 같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장수를 하느냐 안 하는 것은 이 생활,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이 얼만큼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훌륭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원장님, 삼육서울병원은 일요일도 진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예, 삼육서울병원은 모든 진료과와 특성화센터가 일요일에도 정상 진료를 할 뿐 아니라 종합검진, 공단검진, 비자검진까지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료 시간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응급실은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삼육서울병원은 특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다음 질문으로 준비를 한 것은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질문인데, 국민안심병원 1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안심병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육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누구나 감염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병원 내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 진료를 운영하여 입원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안심한 병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지역사회의 감염과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해외 방문 및 발열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할 경우에 일반 환자와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서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부 내부에는 진료실과 엑스레이 검사실, 접수실, 진료 대기실 그리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음압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진료실에 일반 환자들의 감염에 불안 없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병원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 예방과 방역 시스템을 꼼꼼히 갖추어 시행하고 그래서 안심병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심병원에는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흡기 질환자들이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네. 어떤 진료를 받게 되실까요? 저희 병원은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환자를 포함한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손소독을 철저히 시행한 후에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면회는 지정된 환자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방문객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체온이 37도 5분 이상이고 기침, 호흡기 질환, 즉 기침하고 콧물나고 인후통이 있으면 별도의 마련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는 선제적으로 격리하여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음압 격리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이동 경로 등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에는 응급실 의료센터에서 선별 진료 및 폐렴 선제적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육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에 따라 환자들이 안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병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음압병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에서 지정한 음압병실 확충 사업에도 얼마 전에 지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5개 병상이 기부됐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 발생 시에 병원 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월 8일 날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 신청을 받았습니다. 삼육서울병원은 병원 내에 감염병에 관련 인프라를 또 음압병실, 시설, 운영, 개혁 적절성, 지역사회 공중보건 기여도, 지역의 균형 및 필요성 등의 평가를 충족하여 국가 지정 음압병실 5개 병상을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환자에게 차별화된 집중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국민들을 위해서 삼육서울병원도 앞장서고 계시고 다양한 또 치료와 의료진들이 활동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네. 원장님 뭐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 병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이에 관해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 병원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가정하여 매년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뿐만 아니라 원내 직원 대상으로 감염 관리 교육을 한 해 한 20여 차례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의심 및 확진 환자 발생 시에는 병원 내의 2차 감염을 예방함과 안전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이 상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예래, 격리 예래 및 병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복적으로 이기 대응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질문으로 준비한 거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한창 더운 무더운 여름철이 될 텐데 그 여름철에는 뭐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건강 관리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더운 날씨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필히 써야 되고요. 폭염은 물론 장마 등으로 기후변화가 심해 주의할 질환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중독이나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수인성 감염에 대해서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주로 소화기계의 설사, 복통, 구토 등이 나타나는 소화기계의 병이라고 대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인성 감염병 역시 철저한 손 씻기를 함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어딜 가나 손 씻기를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그 수임성 병도 그렇고 이 손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예방의 척결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여름철이 되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원장님 생각에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여름철에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습관이고 또 음식이고 주변 환경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소에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등의 생활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 독감이나 대상포진이나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하기도 하지요. 구내염, 알레르기 등 각종 염증과 질병의 발생이 상승되게 됩니다. 특히 평소보다 외부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 세균 등에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질병을 쉽게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증상 이외에도 빈혈, 피부질환, 감기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적정한 체온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 자체 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차가우면 신체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도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적정성 체온을 유지하여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엔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대체로 쉬지 못하고 그 인체의 면역 기능이 점점 감소하게 되지요. 하루에 평균 저는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규칙적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 소화불량, 우울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면역력이 저하에 이어지게 되고 적당한 운동이나 영화나 음악이 감상이나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필수 예방접종을 체크해야 합니다. 면역력은 인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방접종으로 생명에 위협할 수도 있는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독감, 폐렴, 간염 등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잘 체크하셔서 그 항목을 잘 체크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예방을 잘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야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아주 건강을 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그 기본적인 위생을 지키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 예, 뭐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대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모든 우리 시민인들이 실천했으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방역 수칙을 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칙은 아프면 3, 4일 푹 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그래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팔의 간격, 건강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통 우리가 2m 정도 두는 경우 대화, 기침, 재치기 등을 통해서 침방울이 튀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성 역시 이것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수칙은 30초 이상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가 우리가 6개의 단계가 있는데 손 씻기를 잘 하시고 기침 예절입니다. 최고의 예방 방법은 손 씻기고 기침을 할 때는 손을 좀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좀 가리고 좀 예의를 지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뭐 무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삼육서울병원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100년을 대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병원이 지난 110년 그 기념식에서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비전 2030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우리는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러 의사나 직원들이 최상의 근무, 정말 일하고 싶은 병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최상의 근무 경험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그런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환자의 경험을 만족시켜 믿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영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세계 180개 병원과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한 80개 병원이 있고요. 우리 지금 홍콩에도 2개 병원이 있고 대만에도 병원이 있고 일본에 5개 병원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병원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2030이 실현되면 아마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병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원장님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저희도 기대하면서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를 초대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은 서울 동북부 지역에 주민의 주치의를 자임해 왔던 의료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다학제적 진로, 협진 시스템을 통해서 최상의 진로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서울 시민의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 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명섭 원장이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